네, 월요일 개장 후 31분 40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무거운 편인데 일단은 또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지 이 디스카운트의 그 중심엔 또 무엇이 있는지 지주사를 통해서 한번 투영해 볼까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 김동량 연구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주사도 보통 디스카운트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업형 지주사하고 뭐 투자형 지주사 요즘은 막 믹싱해가지고 구분 없이도 많이 하던데 일단 삼성물산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삼성물산도 거의 지주사 형태 아니겠습니까? 본업 사업도 하고 있지만 네. 예, 삼성물산의 3분기 실적을 한번 뜯어볼까요? 예, 삼성물산은 뭐 지주회사 격회사지만 회사에선 지주회사라고 불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하세요? 예. 네. 일단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런가요? 예,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절반도 채 안 나왔어요. 굉장히 안 나왔는데 건설 부문에서 일회성 손실 2천억 원 반영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 강릉의 안인 화력발전소라는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공정이 80%까지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 올라갔던 거, 네. 코로나19나 뭐 경험 부족이라든가 주민 민원 같은 것들로 공사가 지연됐던 것들 관련해서 이 클레임을 일시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확 떨어낸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이 작년 10월 달에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만 마치면 더 이상의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는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안인 화력 발전이 국내에 있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프로젝트여서 네. 클레임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밝히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반영은 없고 오히려 일정 부분이 환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고무적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삼성물산은 엄밀히 말하면 복합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부문의 실적들이 더해져서 연결 실적이 나오는데 네. 바이오 부문, 상장되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뭐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삼성물산의 또 다른 사업부였던 상사 사업부도 올해 트레이딩 시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정말 고무적인 거는 이익 기여가 별로 크진 않지만 그동안에 많이 깎아먹었던 패션, 레저 이게 이제 코로나19 영향에서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저가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도달을 했고 패션은 이제 TV에서 광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연간으로는 뭐 영업이익 한 16% 정도 성장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연결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는 어떤 플러스 포인트 이것이 있을까요? 지금 SK도 어느 정도 SK텔레콤이지만 아직도 거래 정지지만 인적 분할을 하고 뭐 분할들을 하잖아요. SK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것 같고 삼성물산도 지배구조 이슈가 뭐가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하고 포괄적인데 네. 어쨌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주가는 반영을 못한 것 같고요. 일단은 8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온적이었던 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바이오, 친환경, 디지털 요 3대 축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도 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지배주주 일가들이 굉장히 큰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12조 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 저희 예상했던 것처럼 삼성물산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10월 달에 그 주식 처분 신탁이라는 좀 보지 못했던 공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얘기는 지배주주 일가 지분 32%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지배구조 이슈에서 수혜가 되는 플러스 포인트. 예, 여기에 이제 더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그 상속세를 앞으로 뭐 5년 동안 더 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는 배당을 좀 더 많이 줄 것이다. 고배당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삼성물산의 배당 정책은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의 60-70%를 다시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가 연초에 특별 배당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배당이 큽니다. 올해 말 배당금이 한 4,5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럼 지금 주가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4%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배당이 포인트네, 배당이. 예. 그러면은 SDS를 파나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예, 그 처분 신탁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SDS, 삼성생명 그리고 전자가 아주 조금 들어 있었는데요. SDS가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번에 처분 신탁이 된 게 이부진 사장하고 이서연 전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 4% 정도이고 내년 4월까지 이제 처분 신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자사주 취득 신탁이라고 하면은 조금씩 계속 사서 주가를 이제 올리는 게 목적인데 네. 이거는 주가를 빼는 게 목적은 당연히 아니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은 조금씩 계속 파는 것보다는 블락딜을 통해서 한 번에 파는 게 주가의 충격은 최소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여전히 지배주주일가 지분이 이제 13% 정도가 남아 있죠. 앞으로 5년 동안 오버행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지금 연부연납으로 올해 4월에 처음 냈고 앞으로 5년 동안 2조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삼성 SDS가 현재 순현금이 4.6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를 현금으로 진짜 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요거를 뭐 자사주를 살 수는 없는 거고 M&A를 통해서 어떤 IT 서비스 신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면 실적도 레벨업이 되고 뭐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예전 같으면은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네.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뭐 주가가 좋은 상황에서 파는 게 당연히 좋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뭐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팔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 이거는 또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DS 주가는 좀 이래저래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화 질문이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질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궁금해서 네. 질문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예. 주가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사실 자원 관련주는 대표격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뭐 네. 요소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네. 상사 회사들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렇게 무겁나? 그렇죠. 예, 저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지주 회사가 굉장히 소외돼 있었다면 네. 상사는 거의 취급을 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종합 상사라는 업종 자체가 네. 어떤 섹터로서 인정을 거의 못 받고 있지 않았었나. 과거에 굴뚝산업으로 쳐버리나? 성장성 없고 막 이런. 좀 구시대의 사업으로 치부가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여기 디스카운트가 여기에 적용되는군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 대우 상사였죠. 네. 이름을 계속 바꿔왔고 지금은 포스코의 주요 계열사이고요. 여기가 특이하게 미얀마에서 가스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부터 가스를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요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체 영업이익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크게는 계약 조건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하반기서부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포스코가 뭐 이제 철강제 수출선을 좀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또 트레이딩 시황이 좋았던 것들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밸류 체인으로도 좀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뭐 구동 모터코어라든가 뭐 하프샤프트 같은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계속 생산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으로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주의 세넥스 에너지 지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말레이시아의 해상광구 탐사권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거긴 한데 미얀마 가스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가스전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 그냥 보내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 확보하게 될 천연가스들은 수소의 원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소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천연가스를 통해서 그렇죠. 많이 생산을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이제 뭐 수소 경제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고 여기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자,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 김동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